팩과 간단한 3분 루틴을 여사님께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방법이라 일단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주름도 옅어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보네요. 실제로 저도 확인해보니 눈가와 잔주름이 확연히 줄었고 피부톤도 환해졌습니다. 팔자주름이 덜 꺼져서 얼굴 전체가 한층 탱탱해 보였고 축 처져 우울해 보였던 표정이 한결생기 있어졌습니다. 자신감이 올라가니 표정까지 밝아지더라고요. 이처럼 한여름에도 스카프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셨던 박 여사님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건 이 꿀팩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강정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주름 개선에 좋다는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광고에서 본 신제품도 사보셨지만 생각만큼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어 허탈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주름 관리 비법 중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꿀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피부에 발라주면 주름과 탄력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비싼 시술이나 여러 화장품에만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안전하고 간단한 꿀주름 관리 방법을 단 한 번만이라도 따라 해보세요. 눈가주름, 입가주름, 목주름까지 확실히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꿀 피부 관리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작년 여름 70대 중후반이신 박 여사님께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여사님은 목에 땀띠가 심하게 나고 빨갛게 염증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목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다 보니 한여름에도 스카프로 목을 가리고 다니셨는데 오히려 땀과 습기가 쌓이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고 고가의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이 사라지지 않으니 차라리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남들 눈에는 덜 보이지 않을까 하셨던 거죠. 목 주름뿐 아니라 눈가 주름도 가리기 위해 색이 짙은 안경을 오래 착용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시야가 어두워지고 눈이 필요한 일도 점점 피하게 되셨다고 해요. 사실 이런 고민은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주름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죠.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거나 스카프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꽁꽁 감춘다고 주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30년간 연구해온 꿀팩과 간단한 3분 루틴을 여사님께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렵지 않고 간단한 방법이라 일단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주름도 옅어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보네요. 실제로 저도 확인해보니 눈가와 잔주름이 확연히 줄었고 피부톤도 환해졌습니다. 팔자주름이 덜 꺼져서 얼굴 전체가 한층 탱탱해 보였고 축 처져 우울해 보였던 표정이 한결생기 있어졌습니다. 자신감이 올라가니 표정까지 밝아지더라고요. 이처럼 한여름에도 스카프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셨던 박 여사님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건 이 꿀팩 비싼 화장품이나 광고 속 제품들을 사용해봤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주름 관리 비법 중 하나인 꿀을 활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피부에 바르면 주름과 탄력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값비싼 시술이나 여러 화장품에 의존할 필요 없이 오늘 알려드리는 안전하고 간단한 꿀주름 관리법을 딱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눈가, 팔자, 목주름이 확실히 개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 꿀 피부 관리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 70대 중반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에는 심한 땀띠와 붉은 염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글자글한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한여름에도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셨는데 오히려 땀과 습기가 쌓여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시술과 화장품을 사용해도 주름이 없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가리고 다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사님은 목주름뿐 아니라 눈가 주름도 숨기려 색이 진한 안경을 오래 끼고 다니다가 눈의 피로를 겪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박 여사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고 앞머리를 기르거나 선글라스를 써서 살짝 가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에 부담을 주거나 땀띠가 생길 정도로 가린다고 해서 주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꿀팩과 간단한 3분 루틴을 여사님께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간단한 방법이라 그냥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신 여사님의 얼굴이 확 달라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정말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고 확실히 주름이 옅어진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봐요. 실제로 제가 봐도 눈가 잔주름이 확연히 줄었고 피부톤이 한층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팔자 주름도 덜 꺼져서 얼굴 전체가 탱탱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축 처져서 우울해 보이던 예전과 달리 자신감까지 올라간 것 같아 저 역시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에도 스카프 없이는 외출 못하시던 박 여사님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것을 보면 대체 어떤 비법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꿀을 얼굴에 펴 바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꿀에도 궁합이 잘 맞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파트 2. 꿀팩의 완벽한 조합과 효능. 제가 30년간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완벽한 꿀팩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꿀은 마치 자석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꿀을 바르면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또한 꿀은 작은 상처의 세균 번식을 막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꿀에 함유된 효소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이미 생긴 주름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꿀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 바르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요거트의 효능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피부톤을 맑게 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또한 요거트 속 유산균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맛 요거트가 아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는 그 올리브 오일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합니다. 왜 올리브 오일이 좋을까요?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수분 크림을 발라도 몇 시간 뒤 다시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스쿠알렌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꿀과 요거트가 공급한 좋은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주름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꿀, 요거트, 올리브 오일이 만나면 각 재료의 좋은 점이 합쳐져 완벽한 주름 개선 팩이 완성됩니다. 간단히 말해
꿀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요거트가 각질을 정돈하며 올리브 오일이 보습막을 형성하여 모든 좋은 성분을 피부 속에 가두는 원리입니다. 옛날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꿀과 우유로 목욕했을 만큼 꿀은 귀한 재료였지만 지금은 모두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 되긴 싫고 낯선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그런데 만약 제가 아니요, 요양원이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호텔처럼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 남았는데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요양원에 가야 하나? 이런 막막한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긴 싫고 평생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내 집에서 편안하고 품격 있게 나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별표 요양원에 갈 돈으로 내 집에서 폼나게 노후 보내는 법 별표를 순위별로 정리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요양원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돈, 건강,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1위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내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경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저희 형제를 키워내신 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부터 혼자가 되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평생 부지런하시던 분이 부쩍 기운을 잃으셨고 밤에 혼자 계시는 걸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죠. 저희 형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 남들이 좋다는 방법을 하나씩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아들 곁에서 손주들 재롱도 보고 편히 쉬시면 되리라 믿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북적이던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 안정감이 들었고 저녁 식탁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손주들도 신나서 할아버지를 따랐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짭조름하고 칼칼한 음식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며느리가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 차린 싱거운 식탁에서 점점 말없이 밥알만 새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도 늦게 퇴근한 아들의 피곤한 기색을 살피며 슬그머니 볼륨을 줄이셨고 손주들이 공부할 때는 혹시 방해될까 싶어 아예 TV를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 꺼내 드시는 것조차 저희 부부 눈치를 보셨고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라는 저희의 질문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편안함을 얻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 더 얹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건 방문 요양보호사, 즉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든 집을 떠나기 힘들어하셔서 전문가가 집으로 와 돌봐드리면 몸도 편하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부엌을 쓰고 물건을 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아무리 정성껏 돌봐드려도 아버지는 그저 의무적으로 식사만 하셨고 눈을 잘 맞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존재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빼앗기는 기분, 내 집에서조차 내가 주인이 아닌 듯한 낯선 감정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닫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본 건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식단, 의료진 상주. 어쩌면 이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저희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그곳은 집이 아니라 시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기상 알람, 내가 고를 수 없는 식단표, 마음대로 산책 한번 나갈 수 없는 외출 규칙. 평생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그 모든 규칙은 삶의 의욕을 꺾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사다 드린 새 옷은 옷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좋아하시던 책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께 진짜 필요한 건 좋은 시설이나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 자유. 그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결국 내 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요양원에 갈 돈으로 집에서 폼나게 사는 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식사를 하고 청소도 마음대로 못 하실 텐데요. 대신 내 집에서 원하는 때에 깔끔한 환경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홈클리닝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로 집에서도 호텔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달에 2번씩 집을 구석구석 청소해주니 직접 장보거나 청소하느라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대행 서비스 가격은 집 크기에 따라 한 달 15만에서 37만 원 정도인데 한번 신청해두면 반짝반짝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 집에서 품격 있게 보내는 노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 되긴 싫은데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나? 이런 막막한 생각,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아닙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평생 정들었던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호텔처럼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단순히 요양원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 돈, 건강,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1위까지 확인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 돌봄보다 중요한 주도권의 의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토록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저희 형제를 키우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되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늘 활기 넘치시던 분이 기력을 잃어가셨고 밤에 혼자 계시는 것을 불안해하셨죠. 저희 형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 가장 좋다는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면 손주들 재롱도 보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 안정감이 들었고 저녁 식탁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익숙함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짭조름하고 칼칼한 음식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싱겁게 차려진 며느리의 식탁에서 점점 말없이 밥알만 새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도 늦게 퇴근한 아들의 피곤한 기색을 살피며 슬그머니 TV 볼륨을 줄이셨고, 손주들이 공부할 때는 혹시 방해가 될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별표 손님 별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는 것조차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셨고,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저희의 질문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편안함을 얻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 더 얹게 되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 아버지가 정든 집을 떠나기 힘들어하셔서 전문가가 집으로 와 돌봐드리면 몸도 편하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공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물건을 만지는 것을 불편해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아무리 정성껏 돌봐드려도 아버지는 그저 의무적으로 식사만 하셨고 눈을 잘 맞추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존재하는 별표 서비스 별표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빼앗기는 기분, 내 집에서조차 내가 주인이 아닌 듯한 낯선 감정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닫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요양원 입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본 건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체계적인 식단, 의료진 상주. 어쩌면 이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저희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그곳은 집이 아니라 별표 시설 별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기상 알람, 내가 고를 수 없는 식단, 마음대로 산책 한번 나갈 수 없는 외출 규칙. 평생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그 모든 규칙은 삶의 의욕을 꺾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사다 드린 새 옷은 옷장 안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좋아하시던 책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께 진짜 필요한 건 좋은 시설이나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 자유. 그것이야말로 어르신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결국 내 집이었죠. 요양원에 갈 돈으로 내 집에서 품격 있게 사는 법 5가지,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요양원에 갈 돈으로 집에서 멋지게 사는 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호텔급 쾌적함과 식사를 집으로 배달하세요. 홈클리닝 앤드 시니어 맞춤 식사 배달. 요양원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식사를 하고 청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신 내 집에서 원하는 때에 깔끔한 환경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홈클리닝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활용해 집에서도 호텔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깨끗한 집 유지하기. 전문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을 구석구석 청소해주니 직접 장보거나 힘든 청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 대행 서비스 가격은 집 크기에 따라 한 달 15만에서 37만 원 정도로 한번 신청해두면 늘 쾌적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양과 정성이 담긴 식사 배달받기. 식사 준비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요즘은 시니어 맞춤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 셰프가 만든 영양 가득한 반찬 세트를 집 앞까지 보내주니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 시니어 클럽의 날마다 반찬 서비스처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보내주는 곳도 있어 맛과 정성이 담긴 식사 시간이 즐거워질 겁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도시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끼 4,500원 정도로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받을 수 있어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홈클리닝과 식사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달 30만에서 50만원 예산으로 내 집을 호텔처럼 관리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눈치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걸 원하는 시간에 먹고 집안일 스트레스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니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 혼자 아플까 걱정하지 마세요. AI 건강관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나이가 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혹시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겁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그런 걱정을 AI 건강관리 서비스와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로 덜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매우 적습니다. AI가 24시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를 들어 AIL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를 하나 지급받아 24시간 심박수, 걸음수, 혈압, 혈당 같은 건강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상 수치가 감지되면 관리자가 바로 확인해 연락하거나 조치를 취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이 16,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